안개가 가득한 이른 아침. 어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이끌고 강가에 나왔습니다. 물고기가 잡혔는지 어부는 그물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어부는 그물을 강에 멀리 던졌습니다. 과연 물고기들이 잡혔을까요? 그물을 들어올리는 순간 푸른색 물고기들 사이에 검은색 부추가 보였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한 어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부추를 따라 밑을 내려보니 서늘한 해골 시체가 물고기와 함께 뒤엉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며 마을이 뒤숭숭해졌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왕에게 신하가 다가가 말을 했습니다. 요 근래 갑자기 늘어난 살인사건으로 인해 나라가 뒤숭숭하다고 신하는 열변을 토했습니다. 시체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약지 손가락이 없다는 점과 파수꾼의 반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파수꾼을 상대로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신하가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왕은 그저 자신의 식사를 즐겼습니다. 나라가 어떤 꼴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말이죠. 왕이 수프를 먹으려는 순간 수프에서 손가락 하나가 둥둥 떠올랐습니다. 왕은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청하는 왕은 잠자리가 불편한지 몸을 뒤척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베개 옆에 손가락과 반지들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놀란 왕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밖에 있는 경비들을 불렀습니다. 그런 왕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앳된 얼굴의 왕비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왕을 가만히 쳐다만 봤습니다. 그 이후로 어디선가 손가락이 나올지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왕은 미쳐갔습니다. 매일 저녁 왕은 악몽을 꿨고 이번에는 손가락이 자신을 옵자는 악몽을 꿨습니다. 놀라 일어난 왕은 땀범벅으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공포에 미친 왕은 문을 잠그고 자신의 서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왕에게 아들과 왕비가 찾아왔습니다. 공포에 떠는 왕은 그런 아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왕을 진정시키기 위해 물이 담긴 잔을 가져온 아들은 왕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손가락에 파수꾼 최고대장의 반지가 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파수꾼 대장은 며칠 전부터 실종된 상태였는데 말이죠. 반지를 발견한 왕은 놀란 목소리로 반지가 어디서 났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왕에게 빠르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왕비에게 다가가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비는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은 누워있는 왕의 몸에 올라타 자신의 신부를 빼앗아갔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칼을 꺼내며 왕에게 겨누는 순간 왕은 주변에 있는 깨진 유리로 아들을 빠르게 찔렀습니다. 아들의 목을 조르는 왕. 아들은 그저 분노 어린 표정으로 왕을 쳐다봤습니다. 천천히 숨을 거두는 아들은 억울함에 눈도 감지 못한 채 그저 앞만 바라보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눈에서 이성을 차린 왕의 모습이 보였고 왕은 자신이 한 짓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왕비는 생각에 빠진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왕비에게 왕이 다가갔고 왕비는 왕을 바라봤습니다. 왕비는 왕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웃었고 왕은 행복한 표정으로 왕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에는 파수꾼의 반지가 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가 했습니다.